한계를 정하는 순간 가능성은 사라진다. 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스스로에게 못한다고 말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단 하루 만에 가능으로 바꾸는 스위치가 있다면요. 지금부터 그 스위치를 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한 문장을 실전 훈련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한계를 지우는 루틴을 오늘부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이 그 한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 문장은 멋진 명언이 아니라 사용 지침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스스로 세웁니다. 나는 숫자에 약해. 나는 말 주변이 없어. 나는 그 분야와 인연이 없어.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자기 선언입니다. 선언하는 순간 세계는 좁아집니다. 아직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포기합니다. 넓은 바다 앞에서 모래로 웅덩이를 파고 여기가 내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파도가 무섭다고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한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해결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한계 해체 루틴입니다. 3단계로 시작합니다. 첫째, 언어 교체. 둘째, 반증 찾기. 셋째, 미세 행동. 언어 교체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못해라고 말하던 습관을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로 바꿉니다. 아직이라는 한 단어가 문을 닫는 부정을 학습의 진행형으로 바꿉니다. 말이 바뀌면 뇌의 질문도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지로 바뀝니다. 반증 찾기는 증거 노트입니다. 나는 숫자에 약해라고 말한 사람도 생활비를 계산하고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의 조각을 적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냈는지. 반증의 기록은 한계 서사를 균열냅니다. 미세 행동은 30초 규칙입니다. 오늘 당장 그 일과 관련된 행동을 30초만 착수합니다. 엑셀을 열고 셀 하나를 만든다. 문장 하나를 써본다. 지원서의 이름 칸부터 채운다. 시작의 마찰을 낮추면 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은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은 더 큰 움직임을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한계를 사실로 선언하지 말고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로 바꾸십시오. 작은 반증을 적고 오늘의 미세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닫힌 방에서 열린 길로 이동합니다. 다시 일의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인간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이 그 한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 문장을 당신의 오늘 계획으로 바꾸십시오. 언어를 바꾸고, 반증을 적고, 미세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이 3가지가 당신의 스위치입니다. 다음은 원칙이 실제로 인생을 바꾼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한계를 인정하는 날이 아니라 한계를 해체하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계를 깨부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라이트 형제입니다. 1903년 인류는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계산했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무거운 기계는 절대 뜰 수 없다. 하지만 오하이오의 자전거 수리공 형제는 그 결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럼 그 부분을 바꾸면 되잖아. 그들은 실패를 세지 않았습니다. 날개가 부러지고 엔진이 멈추고 바람이 몸을 날려도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바람 위에 올려놓고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각장애를 가진 피아니스트 노부유키 스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2살 때 피아노를 듣고 따라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말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악보를 보며 연주하겠나.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귀로 악보를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곡을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손끝과 기억만으로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무대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한계는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계를 한계라고 인정하는 순간만이 진짜 한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2 사례는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불가능은 기술이나 조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거부하면 한계는 실체를 잃습니다. 한계를 깨부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동으로만 끝나선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멋지다로 끝내면 그건 잠깐의 자극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동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입니다. 행동이 반복될 때 당신의 한계는 서서히 실체를 잃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사고 5단계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한계 언어를 포착하라.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을 관찰하세요. 못해, 안 돼, 불가능해, 나랑은 상관없어. 이런 말들이 바로 마음속에 세운 벽입니다. 대부분은 습관처럼 나옵니다. 심지어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입에 올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3번 내가 나 자신에게 던진 부정적인 말을 메모하세요. 이 메모가 바로 한계 지도입니다. 두 번째, 그 언어를 질문으로 바꿔라. 나는 못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방법이 없어. 방법을 찾으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바꾸는 순간 뇌는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서 멈추지 않고 벽 주변의 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뇌를 움직이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세 번째, 반증 사례를 기록하라. 나는 발표를 못해라고 믿는 사람도 과거의 친구에게 농담을 하거나 회의에서 한 문장이라도 발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증입니다. 작고 사소한 성공도 빼놓지 말고 기록하세요. 나는 예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한 번쯤 이런 걸 해봤다. 이 기록이 쌓이면 나는 못한다는 믿음은 균열이 납니다. 네 번째, 미세 행동으로 시동을 걸어라. 큰 목표는 거부감과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30초짜리 행동은 거부감을 느낄 새도 없이 시작됩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셀 하나를 만든다. 문서에 제목을 쓴다. 연락처를 열고 전화 한 통을 건다. 작은 시작은 심리적 마찰을 없애고 움직임이 자신감을 낳습니다. 자신감은 다시 더 큰 움직임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매일 한계를 시험하라. 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중 가장 작은 한 가지를 골라 도전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5분 일찍 일어나기, 사람 앞에서 한 문장 말하기.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이 반복이 한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이 5단계를 매일 시행하면 마음속의 울타리는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그 빈자리를 가능성이 채우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새로운 훈련법은 시작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익숙한 길을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다니던 길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뇌는 그 길이 덜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 처음에는 흥분과 동기부여가 폭발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예전의 한계 언어와 패턴이 돌아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인드셋 강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순간의 결심을 평생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바꿔줍니다. 첫 번째, 시각적 앵커를 만들어라. 인간의 뇌는 시각적인 자극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목표와 원칙을 짧고 강렬한 문구로 만들어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붙이세요. 모니터 옆, 책상 위, 냉장고 문, 현관 거울, 심지어 스마트폰 잠금화면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눈에 들어오게 하세요. 이 시각적 앵커는 당신이 방향을 잃을 때마다 즉시 원래 궤도로 되돌려놓습니다. 두 번째, 한계 언어 감시자를 세워라. 스스로의 언어를 100% 감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 동료, 가족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내가 못해, 안 돼, 불가능해 같은 말을 하면 바로 알려줘.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피드백이 쌓이면 한계 언어를 쓰기 전에 멈추는 습관이 생깁니다. 세 번째, 미세 행동을 의식적으로 축하하라. 작은 행동을 무시하면 뇌는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작은 행동의 기쁨을 연결하면 뇌는 그 행동을 더 원하게 됩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다면 그 순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좋아, 오늘 한 발 나갔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습관이 행동을 더 자주 반복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한계 돌파를 기록으로 남겨라.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주 한 번 내가 깬 한계와 그 과정, 그리고 느낀 점을 적으세요. 이번 주에는 발표에 도전했다. 처음엔 떨렸지만 끝까지 해냈다. 이런 한 줄 기록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기록들이 당신의 성장 연대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흔적이 다음 도전의 에너지가 됩니다. 5번째, 멘탈 롤모델을 설정하라. 롤모델은 단순한 존경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따라갈 수 있는 심리적 지도입니다. 라이트 형제처럼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 노부유키 스지처럼 조건을 극복한 사람, 혹은 당신의 삶에서 직접 본 멘토, 그들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꾸준히 관찰하고 당신의 삶에 하나씩 적용하세요. 롤모델이 존재하면 이 길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심리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마인드셋을 강화하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시각적 신호, 외부의 감시, 작은 보상, 기록, 그리고 롤모델. 이 5가지가 당신의 뇌를 한계 없는 상태로 고정시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결심이 사라져도 습관이 당신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계라는 단어는 당신의 사전에서 사라집니다. 마인드셋이 바뀌면 목표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가 잘못 설정돼서가 아닙니다. 목표를 대하는 내부 상태, 즉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도 며칠 만에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밀어붙여 성취하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보다 마인드셋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 앞에서 가능한 방법부터 찾습니다. 낮은 사람은 피해야 할 이유부터 찾습니다. 자기효능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마인드셋 강화 전략은 이 자기효능감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시각적 앵커, 외부의 감시자, 작은 보상, 기록, 롤모델 같은 요소들이 매일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성공 경험은 앞으로의 도전에서 나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확신이 생기면 시도 횟수가 늘어나고, 시도 횟수가 늘어나면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2번째 심리학적 원리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정의한 정체성과 실제 행동이 다를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를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면 행동도 그 정체성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즉, 한 발 물러서려는 순간에도 나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라는 자기 대화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 원리는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정체성 기반의 행동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오래갑니다. 3번째 원리는 점진적 노출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본능적으로 회피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그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매일 한계를 시험하는 작은 도전은 심리적 저항을 줄이고 성취감의 빈도를 높입니다. 이 성취감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도파민은 뇌가 다음 행동을 원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결국 작은 성공이 다음 성공을 부르고 그 과정이 한계 없는 상태를 습관으로 고정시킵니다. 마인드셋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 반응, 행동 패턴, 정체성, 자기 인식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변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목표 달성은 더 이상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습관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목표를 이끌어갈 마인드셋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환경이 불리해도 움직일 수 있고,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셋은 생각을 바꾸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삶의 핵심 영역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영역, 일과 관계, 그리고 건강에 한계없는 사고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목표를 성과지표나 상사의 평가로만 설정합니다. 하지만 한계없는 사고를 가진 사람은 목표를 배움의 폭과 도전의 크기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번 분기 매출 10% 증가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장 접근법 3가지를 시도한다라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해도 배운 것이 남고 그 배움이 다음 성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업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거절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한계의 증거가 아니라
지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한계 없는 사고를 적용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보통은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는 한계 언어로 상대방을 규정하고 대화를 줄여버립니다. 하지만 한계 없는 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메시지를 보낼 때 비판 대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회의 중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을 방어적으로 막지 말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관계는 대화의 질로 확장됩니다. 한계 없는 사고는 관계의 질을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목표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완벽을 전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기, 매일 1시간 운동하기, 매일 완벽한 식단 유지하기. 하지만 이런 계획은 작은 실패 하나로 쉽게 무너집니다. 대신 한계 없는 사고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건강 행동은 무엇인가? 10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계단 한 층 더 오르기.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건강 습관은 무너질 수 없는 기둥이 됩니다. 1. 관계, 건강.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한계 없는 사고를 적용하면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장 내일부터 세 영역 중 하나를 골라 작은 변화를 실행해 보세요. 마인드셋은 적용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강한 마인드셋을 만들어도 그 마인드셋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환경의 힘입니다. 환경은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강하게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끌고 갑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환경이 거꾸로 당기면 그 의지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 없는 사고를 유지하려면 먼저 환경부터 재설계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첫 번째, 물리적 환경을 바꿔라. 당신이 매일 머무는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고의 틀입니다. 책상 위를 보세요. 미뤄둔 서류, 실패했던 프로젝트 자료, 부정적인 메모가 그대로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한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책상 위와 주변을 정리하세요. 성공을 상징하는 사진, 도전 의지를 북돋는 문구, 배운 것을 기록한 노트를 두세요. 공간이 매 순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정보 환경을 정리하라.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정보는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빚어냅니다. 부정적인 뉴스, 비난과 조롱이 가득한 커뮤니티, 의미 없는 비교를 부추기는 콘텐츠는 마인드셋을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정보 환경 설계는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팔로우를 정리하고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채널을 끊으세요. 대신 성장을 자극하는 책, 인터뷰, 교육 콘텐츠로 채우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당신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보를 선택해 읽으세요. 그 10분이 쌓이면 당신의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사람 환경을 선택하라.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된다고 합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보다 가능성을 믿어주고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들의 말과 태도가 당신의 기준을 높입니다. 멘토나 동료 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목표와 진전을 공유하세요.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인드셋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 환경을 자동화하라. 좋은 마인드셋도 매일 의식적으로 지키려 하면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습관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운동화를 현관에 두어 출근 전 5분 걷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책상 옆에 운동밴드를 두어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도록 만드세요. 작업 공간에 노트와 펜을 두어 아이디어를 바로 기록할 수 있게 하세요. 행동을 쉽게 만드는 환경은 마인드셋을 생각 없이 유지시킵니다. 다섯 번째, 회복 환경을 준비하라. 환경 설계에서 종종 빠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아무리 강한 마인드셋이라도 휴식 없이 계속 몰아붙이면 금이 갑니다. 당신의 공간과 일상에 마음을 회복시키는 요소를 넣으세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짧게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루트. 이 작은 회복 환경이 마인드셋의 수명을 길게 늘려줍니다. 마인드셋은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환경이 방해하면 좋은 습관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환경이 지지하면 마인드셋은 거의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환경이 먼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계를 없애는 사고방식, 그 사고를 훈련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전략을 배웠습니다. 마인드셋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변화는 행동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그 행동을 설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첫째, 언어를 바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아침에 첫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 하루는 이미 한계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이 언어가 하루 전체의 프레임을 바꿉니다. 둘째, 반증 노트를 매일 기록하라. 작은 성취라도 놓치지 말고 적으세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한계를 깨뜨린 증거입니다. 이 노트는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꺼내볼 지도입니다. 셋째, 미세 행동으로 시동을 걸어라. 목표가 크면 클수록 시작은 작게 하십시오. 30초 안에 할 수 있는 행동부터 움직이세요. 작은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환경을 설계하라. 공간, 정보, 사람, 습관, 회복. 당신을 지지하는 환경이 없다면 좋은 마인드셋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곧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다섯째, 정체성을 새로 정의하라. 나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시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정체성 선언은 행동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섯째, 한계를 시험하라. 매일 작게라도 어제보다 더 도전하세요. 그 도전이 쌓이면 당신의 사전에서 한계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지식과 경험은 나눌 때 강화됩니다. 당신이 한계를 깨는 과정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한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이 그 한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오늘부터 이 문장을 당신의 원칙, 습관, 정체성, 그리고 환경 속에 심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한계 없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